자, 먼저 오늘 수업은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제가 6가지의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접선,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방부등식, 속도가속도. 이렇게 6가지의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학교도 여기를 넘어서서 중간고사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그 기말고사의 범위로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은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단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감소와 극대극소. 왜냐면 이 두 개가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내용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면서 오늘은 아주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은 3차 함수의 그래프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보겠다. 자, 그럼 이제 증가감소부터 개념 수업을 해볼게요. 증가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거를 증가 상태라고 합니다.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등호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등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돼요. x의 차이가 있으면 y의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요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의미고,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원형으로 바꾸면 x2-x1분의 fx2-fx1이 양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x1이 x2보다 작으면 x2-x1이 양수고, 그 다음에 fx2가 fx1보다 크면 fx2-fx1이 양수죠. 그러면은 분수식에서 양수분의 양수니까 그 분수값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그 직전 금요일에 배웠던 게 평균값 정리를 배웠어요. 평균값 정리는 뭐였냐면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러면 x1과 x2가 굉장히, 여러분 만약에 x1과 x2가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가 상태라는 게 이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일 건데, 그럼 x1과 x2 사이에 한 지점이 있을 때 그거의 미분값이 뭐겠다? 양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알면 되는 거였다면 미적분 원에서는 증가 상태라면 f'x가 양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등호입니다. 여기에는 등호가 없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등호가 생기는 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찰나 때 잠깐 기울기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간다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반드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은 건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분값이 잠깐 0이어도 괜찮다. 찰나의 순간에. 그거는 이 x1과 x2는 차이가 있지만, 좀 어렵지만 이해하기에, 이 x는 그 그 순간순간의 값이기 때문에 잠깐 기울기가 멈추더라도 증가 상태인 걸 훼손하진 않는다. 근데 이게 지속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증가 상태일 때는 기본적으로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쉽게 와닿는데,
f'x가 0이 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여러분 정의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감소. 근데 외우면 돼. 야, 그냥 외워.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 집안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냐? 그냥. 야, 그 다음에 감소. 저도 이거 가르치면서 하는 건가요? 감소. 감소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오히려 크다. 이게 감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작을 때 치역은 오히려 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기울기식으로 바꾸면 x2-x1은 양수인데 fx2-fx1은 음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양수분의 음수니까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로 이 x1과 x2 사이에 반드시 이 기울기와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그걸 f'x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f'x랑 얘랑은 동일한 값이 돼요. 1대1 대응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f'x가 음수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깐 스팟에서 0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데 중간에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에 0이 됐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0이 있다고 해서 중간 기울기가 0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계속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존재한다. 근데 항상 명제에서는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뭐 f'x가 0 이상이면 fx는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신 시험에서는 왜 어렵냐면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 못 지으면 이런 데서 스스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틀렸죠. 이 여긴 fx가 증가함수이면 f'x가 0 이상이다는 맞지만 f'x가 0 이상이라고 해서 증가함수라고 할 수는 없죠.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건 왜 틀렸냐?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떤 반례냐면 이 말은 f'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f'x가 0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f'x가 0이라는 거는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이 포함하는 그래프는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다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증가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1번은 틀렸다가 돼서 1번이 정답이다. 근데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게 반드시 허용되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약간 민감하게 다뤄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이게 증가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어쨌든 증가라면 f'x가 사실 이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 0이랑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는 투머치고 사실 증가라면 f'x가 0보다 크다라고 봐야 돼요. 이건 너무 엄밀하게 들어간 거고 그리고 감소라면 f'x가 0보다 작다라고 봐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사이값 정리라는 거 배웠어요. 여러분 중에 그 사이값 정리 배울 때 제가 아까 여기 수업할 때 계속 왜를 염두에 두라고 했잖아요. 사이값 정리를 배울 때는 왜 사이값 정리를 배우지 그런 걸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사이값 정리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건데 뭐냐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려면 반드시 사이값 정리에 활용해서 반드시 뭘 지나야 되죠? 반드시 0인 부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 증가 구간이라고 해요. 증가 구간에서 감소 구간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게 바로 f'x가 0이 될 때를 지나야 돼요.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소 구간에서 증가 구간으로 바뀌려면 또 마찬가지로 f'x가 음수인 부분에서 양수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f'x가 0인 부분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이게 증가고 여기가 이제 여기 이 부분 증가겠죠. 여기 증가 상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감소라면 그러면 여기 이 지점 즉 스팟 딱 거기 그 순간 여기 이 순간에서는 f'x가 양수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이 순간에서는 f'x가 음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딱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는 뭐라 할 수 있다? 0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이런 값들은 특징이 없죠. 근데 여기 이런 값들은 굉장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왜냐면 그 순간의 최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감소고 여기가 증가 상태면 이런 값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이벤트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값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f'x는 0보다 작다가 0보다 커지니까 반드시 f'x가 0인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부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f'x가 0인 부분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냐면 증가에서 x는 a에서 만약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f'a는 0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냐? 아까 그 객관식 물음에서 x는 a에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뀔 때 f'a는 0이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증가 감소가 그 다음에 감소가 이렇게 간다면 그럼 여기가 증가고 여기는 증가가 맞아요. 확실히. 여기 감소가 맞는데 여기서 바뀌잖아. a에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f'a가 0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죠. 이때는 f'a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좀 완벽해야 되는데 개념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뀐다고 해서 f'a가 0이란 게 아니라 이 전제에는 대전제가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미분 가능한 fx라는 말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a를 포함한 거기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반드시 f'a가 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런 점이 중요한 점이니까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 그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이 로컬이란 뜻은 어떤 그 한 구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속 이어서 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름이 극대값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름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이 극소값이라는 거죠. 이 극대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열린 구간, 어떤 한 부분에서 최대값이면 돼요. 극대값의 정의가 뭐라고요? 어떤 한 부분에서 최대값이 된다. 극소값은 어떤 한 부분에서 최소값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냐? 자, 이 화면에서 요거는
여기에서 극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느낌으로 질러본다면 극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대는 미분 가능한 상황을 상정하는 건 아닙니다. 극대는 미분과 관계없이 어떤 부분에서 최대값이면 극대라고 합니다. 극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불연속의 상황이더라도 극소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5번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있어요. 다음 중 극대값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극대값은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왜냐면 얘는 이 부분에서 로컬, 이 부분에서 최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극대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극대입니다. 얘는 극소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극대는 뭐라고요? 극대 극소는 미분 불가능과 미분 가능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그냥 그 어떤 부분에서만 최대인가 최소인가를 따진다. 그게 여러분 극대 극소다. 근데 이거는 자, 이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미적분호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원래 다룹니다. 전제를.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면 f'a의 전에서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후에서는 마이너스겠죠. 왜냐하면 그래프 모양이 증가하다가 감소로 꺾여야 되니까 여기가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f'a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수학에서는 극값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명제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명제의 역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 명제는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 명제가 거짓인 발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발레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봐보시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스팟이 0이 됐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f'a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f'a가 0이라고 해서 여기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는 최대와 최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f'a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가 극대극소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어디가 최대인지 순간적으로 어디가 최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바탕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자, 만약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라는 그래프가 있다 해볼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된다는 거예요. 미분을 해보면. 그러면 요거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인수분해해보면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게 지금 너무 크게 그렸다.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럼 이 f'x는 여기서는 플러스죠. 여기 이 부분에서는 플러스죠. f'x 플러스.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그리고 여기 부분은 f'x가 마이너스죠. 그쵸? 완전 집중해야 돼. 붕신이야. 지금 이런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게 전형적인 붕신이야. 나중에 소개팅 할 때도 집중 못할 거야. 이 붕신 새끼는. 정확히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예요. 증가. f'x가 플러스니까. 이게 증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f'x는 중요한 말인데 부호가 중요한 겁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f'x는 항상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하세요.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수, 음수,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여기 이 부분에서 증가 상태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f'x가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인 여기 사이에서는 감소 구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는 3보다 큰 구역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어야 되니까 극대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극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그 점의 좌표는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기울기를 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갔다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는 내려와요.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힘이 빠져요. 그러다가 언젠가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오고, 너무 천천히 그리니까 언젠가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오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힘이 빠져요. 내려가는 힘도. 그래서 여기서 오게 되고 빠싸라.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 가운데 2차 함수의 여기 축,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가운데 여기에서 이 3차 함수는 대칭을 이루게 돼요. 점대칭. 그때 제가 말했던 우리 그 1-1번 문제, 기본 문제, 거기서 점대칭을 다뤘던 그 이유. 제가 그때 점대칭에서 야, 이거는 정석책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제가 그 주제를 처음에 1-1번으로 다루는 게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점대칭식 fa-x 플러스 fa 플러스 x는 2b. 여기에 a, b가 있다면 이 점에 이 3차 함수는 정확히 대칭이 되는 거죠. 누가 물어봤어요. 왜? 라고 물어본다면 이 값들이 그 커브의 질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그 커브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로. 여기서는 그 커브가 잠깐 멈춰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 커브가 내려가고 있고 굉장히 심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그 커브가 멈춰 있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커브의 질을 결정하는데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운데 축에서 바로 점대칭을 이룬다. 그게 여러분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증가감소랑 극대극소를 파악하면 그래프에 뭘 그릴 수 있냐면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개형이 뭐냐? 여러분 개형은 모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그래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려면 절편도 찍고 y축, x축도 표시하고 이 점들의 절편도 정확히 표시를 해야 그래프를 그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차함수 문제 풀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단 수학을 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x축, y축을 먼저 항상 그려요. 중학교 3학년 때 잘못 배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뭐 지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 찍은 다음에 내가 걔한테 중학교 3학년 잠깐 수업 들을 때 내가 말한 적이 있어. 야, 너 근데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어차피 다른데 너 왜 이거 왜 칠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새끼도 지금 무슨 말 알죠? 지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간격이 어차피 다르면 이거 하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근데 자기 만족으로 하나, 둘, 셋, 넷 전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쓸데없다. 그냥 문제 풀 때는 이렇게만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개형이다. X축, Y축 없이 그냥 바로 모양만 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형을 극대극소를 파악하면 빠르게 그릴 수 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는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다.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아, 이게 아니네. 아, 어렵다.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다면 f'x는 3x제곱 아닌데? 아씨. 이게 플러스 18x? 하하. 네. 그럼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8.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6x, 4x 플러스 6. 그럼 이 2차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x축 위에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럼 x축 위에 떠 있으면 제가 f'x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부호. 그렇지. 민준이처럼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지발 5분 전에 배웠어. 주의 깊게 듣고 있어야 돼. 진짜로. 내가 왜 소개팅 얘기 왜 하냐면 소개팅 했을 때 진짜 기분 나쁜 게 자기 얘기를 집중해서 안 듣는 것처럼 보일 때 진짜 기분 나쁘거든. 무슨 말 알아? 너 소개팅 해봤어? 안 해봤어? 뭐 사람 말하면 집중력 있게 듣고 있어야 되는데 지발 대충 들으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바로 퇴짜야 그냥. 아닌가? 잘생기면 괜찮은가? 좋아. 자, 얘는 f'x 항상 뭐죠?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항상 계속 증가 상태에 있는 거지. 이게 안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프들을 여러분들 보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개념이었습니다. 5분 뒤에 제가 문제들을 풀어드리면서 제발 이게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간 쉴게요. 84페이지 기본 문제 5-1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인데 이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증가라는 말을 볼 때 오늘 수업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머릿속에서 f'x가 0보다 커야 된다 의 등호가 붙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등호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가하는 함수라고 보면 이건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증가는. 근데 수학의 표현으로 바꾸면 f'x가 0 이상이다 라고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호환이 돼야 돼요. 자, 그랬을 때 f'x를 구해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항상 0 이상이려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판별식을 배웠죠. 2차 함수 얘가 0 이상이려면 판별식은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a인데 이게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a는 0과 3 사이다 라고 이렇게 답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2번 문제도 중요한데요. 2번 문제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인데 이거는 모든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요. 모든 실수면 판별식으로 풀면 되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4까지 1초가 4 미만 열린 구간 1, 4에서 감소하면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소라는 걸 보면 자동으로 또 f'x가 감소라는 걸 보면 f'x가 0 이하라고 바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f'x를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건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합니다. 남태우씨, 꼭지점의 x좌표가 뭐죠? 2입니다. 지발로마 2야.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요. 근데 1부터 4까지예요. 그럼 1초가 4 미만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데 사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고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2차 함수 부분의 이해가 미적분원에서 엄청 중요해요. 2차 함수를 빨리 그리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3차 함수지만 2차 함수로 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 구간에서 이게 0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오는 건 괜찮죠? x축이 이렇게 오는 건 괜찮죠? x축이 이렇게 와도 괜찮죠? 하지만 x축이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그 요소가 뭐예요? 그 바로 f'4라는 거예요. 이 4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4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음수여도 괜찮고 0이어도 괜찮은데 양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세빨 마이너스 4세빨 플러스 a a가 바로 0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여러분 가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만 가능하고 범위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민감하게 봐야 된다.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잭기럽입니다. 넘겨볼게요. 쭉 넘겨서 89페이지에 기본 문제 5-2번을 보겠습니다. 1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한다.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극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거는 극대값이거나 또는 극소값을 말합니다. 근데 극대의 극소 모두 f'x가 0이라고 봐야 돼요. 네가 아까 극값을 가진다고 해서 저기 f'이 0은 아니라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99.9%의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진다면 f'이 0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f'x를 구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은 3으로 묶어주고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증가고 여기 할 때 대부분 이걸 이해 못해요. 지발 내려가는데 왜 증가라고 하지? 그게 아니라고요. f'이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고 여기는 감소고 이 그래프가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이 f'x가 음수니까 여기서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증가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와요. 모질입니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0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 원래 이해하면 웃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안 웃는 거 보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예 이해도 못 하는 거야. 예전에 저랑 똑같은 경우인 거지. 제가 대학교 수업 때 영어 수업 듣는데 나 빼고 다 웃는데 나만 못 웃었던 거.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때 2초 뒤에 따라 웃었댔잖아. 그래서 붕신처럼. 그러면서 정말 모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0이 되고요. 오! 지발! 우연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그리는 게 여러분 개형을 그리는 거다. 그럼 이제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처음이시니까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과 2에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예요. 저는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줍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도 저한테 배웠으니까 저랑 좀 비슷하게 해야겠죠? 여기서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여러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고 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갔습니다. 2를 대입하면 15, 14, 1,1이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36, 20 마이너스 4 플러스 6, 2가 됩니다. 그래서 1,1이 극소값, 2,2가 극대값이면서 째끼러빈 그런 함수가 2번 문제의 그래프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9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문제 5-4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fx는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9 이렇게 있어요.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인 거죠. 근데 4차 함수의 그래프라도 어차피 그리는 과정이 똑같아요. 사실 저한테 너 12차 함수 그려봐. 그릴 수 있죠. 12차 함수도. 못 그릴 것 같아요. 그거는.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것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이 필요하다. 그럼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가 된다. 12로 묶어주면 선생님 여기 인수분해가 엄청 중요하겠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식을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인수분해를 빨리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요? 2개, 2개로 찢어야죠. 그렇죠. 3개, 1개로 찢을 때가 있죠.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보일 때.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3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2개, 2개로 찢습니다. 이 앞에 거 2개 찢고 뒤에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x-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다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올 때 막 한 5분 걸린다. 그럼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 3번 하시는 분. 조립제법 3번 x 찾아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아니네. 이러면서. 이거 5분 걸려요. 어렵죠. 사실 떨궈놓고 가야지. 아니 그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있잖아요. 좀 성견지명인 게 죄송해요. 제가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인수분해 할 때 제가 조립제법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게 인수분해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걸 계속 가르치는 게 이게 1학년 때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 2학년 때 이렇게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조립제법으로 하면 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바로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야, 어쨌든 중요합니다. 인수분해 빨리 하는 거. 그러면 이거 하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x 이거 2인데 지발 아무도 말 안 해주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2가 돼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건 이미 알 거고. 야, 그래 안 그래? 지금 3개의 근 가졌으니까 지만 x축 3번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고, 여기선 플러스, 여기선 마이너스, 여기선 플러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4차 함수에서의 팁이 있다면 이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이 떨어집니다.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필연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 길이는 2고 여기 길이는 1이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만큼에 비해서 여기 내려가는 게 적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비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거에 반이 여기라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하나, 둘, 이거 괜히 그렸네. 넷, 다섯, 여섯. 총 6개 있는 거죠. 3개라는데? 웃어? 야, 야, F'X잖아. 야, 잠깐만. 이 그래프가 fx가 아니라 뭐라고요? F'X라고. 실수할 뻔했잖아. 그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F'X가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갖는 게 아니야. 알았어? F'X가 X축을 통과해야 돼. 통과. 패스. 영어로 패스. 지발. 패스. 알았어? 멋있는 말이었다. 이게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 생각나네요. 지나간다. 혹시 아시나요? 진로라는 가수가 있어요. 진로. 진로에 지나간다. 지나간다. 끝이 난다. 가사를 모르겠다. 계속 부르고 싶네. 자, F'X가 지나가야 그 값이 됩니다. 0이라고 해서 그 값이 아니에요. 여긴 거죠. 여기서 정확히 무슨 값을 갖죠? Fx가? 극소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F'X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값을 가질까요? 극대값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는 0이 되기는 하지만 그 값을 갖지 않죠. 왜냐면은 지나지 않으니까. 패스가 아닌 상황에서는 0인 거는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할 때 극소값을 갖습니다. 여기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갖는 점의 개수는 3개가 된다. 넘기겠습니다. 94쪽. 기본 문제 5-6번의 1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요거의 극대값이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분을 해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에서
절편과 1에서 절편을 가져. 근데 여러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이 바로 극대값인 거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이 극대값 A 플러스 2가 12라는 거죠. 그러면 A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는 10이다. 그러면 1일 때 극소값을 갖게 돼요. 2를 대입해보면 8이 됩니다. 극소값은 8이다 라고 되게 되는 거죠.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바로 fx는 야 좀 쉽지? 좀 오히려 쉬워져. 약간 여기 좀 약간 쉽다고 느껴질 거야. 이때까지 막 미분계수 막 복잡했는데 여기는 약간 쉽다? 근데 연습 문제를 못 풀 거예요. 여기 연습 문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래서 야 가자. 야 빨리 보자 빨리. 자,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면 4로 묶으면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이거 다 알고 있죠? 4 x 플러스 a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됩니다. 좋았어. 좋아요.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냥 안 나와요. 그럼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a만 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두 개 그냥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헉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 사실 질문 많이 해야 되는데 카톡으로 질문 한 번도 못 받았어. 여름방학 이후에 입안에서. 아, 누가 박찬영이 질문했었나? 심찬영? 심찬영 너 질문했었지? 심찬영이 질문한 적 있어. 한 번도 못 받았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분신들이라고 생각해. 자, 어쨌든 계속 그려보면 여기 이제 이거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 감소하다가 네? 여기서 계속 증가한다. 오케이? 근데 정확히 이렇게 되냐?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건 이제 감소했다가 너무 재밌게 말했어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것만은 확실한 거지. 그건 확실한 거지. 정확한 모양은 나도 모르지. 어? 지발. 그렇잖아. 그건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 있어. 그거 한번 쓰면서 해봐. 지오지브라라고 그 아주 유명한 어플이 있어요. 지오지브라.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이거 지오지브라로 검색해서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는지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신기한 게 식을 쓰면은 바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다 다운받아. 이 어플 다 다운받아라. 지오지브라 전부 어플이 있어. 다 다운받으라고. 자, 그럼 이제 지금 문제를 풀어야죠. 이 극소값이 4일 때 여기가 극소값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지금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f-a는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 플러스 16이 4다. 그러면은 3a 4제곱이 12가 되고 a 4제곱이 4가 돼서 a 제곱은 2가 되고 a는 뿔마 루트 2가 됩니다. 이번에 a는 뿔마 루트 2.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 문제 5-7번 보겠습니다. fx는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근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f'x의 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근각이수와의 관계를 활용해도 되고 어떻게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근각이수와의 관계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얘랑 똑같다는 거죠.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전개를 오히려 반대로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거죠. b가 마이너스 9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랬는데 여러분 차는 32입니다. 안 해봐도 알아요. 나중에 그건 배우게 되고 그런 스킬적인 부분은 나중에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은 졸라게 계산해봐야죠. 저는 32인 게 바로 알지만 여러분들은 해봐야죠. 처음에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C 플러스 5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7 플러스 C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그러면 C 플러스 5와 C 마이너스 27이니까 차이는 32가 된다. 맞습니다. 극대값이 7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 플러스 5가 7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C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극소값을 구해라. 제가 아까 32 차이 난댔잖아요. 그럼 극소값은 마이너스 25가 된다. 오케이? 기본 문제 5-18번. fx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갖고 그 다음에 0,1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지발 제 수업을 녹여낼 수 있는 문제를 만났네요. 여러분. 0,1에 봤죠? 중요합니다. 이제 갑니다. 0,1에서의 접선. 근데 이게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F0이 1이라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그쵸? 그 다음에 F'0은 9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9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앞에 3창이랑 2창은 모르겠지만 F'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1창의 개수니까 9x F0이 의미하는 게 상수항이니까 1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뒷부분은 바로 여기서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면 1이 돼야 돼요. 여기 이 식에다가 그 다음에 극대값이니까 미분에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적어 놓고 얘랑 얘를 연립해서 A, B를 구하면 그게 가장 조선 제1검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7A 플러스 9B 마이너스 26이 1이고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F'X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9A 마이너스 6B 플러스 9인데 이게 0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립해서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해서 이제 A, B를 구하면 되게 된다. 기본 문제 5-9번 보시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ax인데 이게 극값을 가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1차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이제 fx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했고 f'x의 활용인데, 그럼 f'x의 관점에서는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fx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f'x에 대해서 말하면 f'x는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f'x가 x축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를 f'x는 f'x가 x축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플러스 3a가 돼요. 근데 얘가 x축을 지나면 안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데. 그럼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볼 때까지도 선생님 여기 등호 왜 들어가요? 여긴 아까는 뭐 째끼럽이라면서요. 여기서 등호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어서 풀면 된다. 그러면 4분의 D에 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a 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8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제가 엄청 붕신이었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를 이용해 줘야겠죠. 이 새끼 정신 차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주고 10a 플러스 2 3a 제곱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그 다음에 3a 빼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 지발 여기 9a잖아. 9a 제곱이 아니라 지금 도대체 뭐하냐? 뭐해 지금? 아이씨 야 아무튼 알겠죠? 무슨 말인지. a가 1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의 극대값이 가지지 않을 때 그러면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자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fx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면 f'x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f'x가 플러스 x축 윗부분에서 마이너스 x축 아랫부분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읽었을 때 도함수로 다시 언어를 바꿔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입시키지만 도함수의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함수의 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재수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이거를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극대값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선 도함수의 활용이기 때문에 계속 f'x로 문제를 한번 바꾸고 그 f'x로 문제를 풀으셔야 제일 최고의 풀이인 겁니다. 그럼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4ax예요. 그럼 이게 4x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러면 얘가
이 새끼. 웃는 거 봐, 이 새끼. 그럼 얘가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볼게요. 이 인수분해가 되면 근이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그럼 근이 3개 나오면 샬라몽, 샬라몽, 샬라몽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샬라몽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면 반드시 극대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실근을 가져버리면, 2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면. 이해됐어요? 와, 태훈이 열심히 있는데, 뒤에서. 거의, 너도 수업 들을 때는 거의 뭐, 지발 전교 1등이야. 자, 그러면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얘가 중근을 가지면, 샬라몽? 하고 접히게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얘가 허근을 가지면, 샬라몽? 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안 바뀌게 되겠죠. 센세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0이면 상관없겠구나. 그러면은 판별식 해보면 9-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만 쓰면. 왜일까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의 그 조건에 대한 문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1학기 기말고사나 그때 어떻게 배우냐면 얘가 판별식이 0이던가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얘가 또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x가 0이 인수일 때, 그럼 얘가 x가 0이 인수가 되려면 a가 뭐면 되겠어요? 0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까지 나와주면 얘 또는 얘면, 그러면은 야 근데 치바 이거 야 지금 그래서 사실 이 98쪽의 풀이는 좀 아쉽다. 지금 이거는 그 이 지면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 문제의 해설지에 있는 지면만으로는.